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진짜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안보나 에너지 주권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고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 역대급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 내용 중에 절반을 세상의 공식 문서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자, 잠시 숨을 멈추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늘 꿈의 무기라고만 생각했던 게 뭐죠? 맞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핵잠 SSN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번 바다에 들어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연료 걱정이 없거든요. 북한이 코앞에서 아무리 발악해도 이 괴물은 바다 밑에서 조용히 숨 쉬면서 언제든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 핵잠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와, 드디어 우리도 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건가? 다들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의 고위급 외교 차관들이 만나서 이 이야기를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어요. 조속히 가동한다고 외교부가 아주 힘줘서 발표했더라고요. 이것만 들으면 희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소름이 돋는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박 차관님이 이 자리에서 핵잠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스스로 핵연료 만들고 쓴 핵폐기물도 다시 연료로 재처리하는 기술 있죠? 그 협의도 빨리 시작합시다 라고 콕 집어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단순히 핵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주권이 걸린 그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짬 핵연료 재처리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핵잠 줄게 라고 귓속말을 해놓고 전 세계 앞에서는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고 발뺌을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핵잠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건네는 대가로 더 크고 소중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 침묵의 외교 뒤에 숨겨진 미국의 섬뜩한 속셈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전투적인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우선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잠, 10년 동안 숨어 다니는 바다의 스나이퍼. 일반 잠수함은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줘야 하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물 위로 살짝, 아주 살짝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해요. 이 순간이 적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데 핵잠수함은 원자력 전지를 씁니다. 이건 마치 10년 동안 충전이 필요 없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으니 누가 이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북한 해군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동안 우리 핵잠은 북한 해안 코앞이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조용히 숨어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일이에요. 미국이 이 기술을 우리에게 허락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전략적 등급을 강대국 수준으로 올려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단의 영역이었던 거고요. 핵잠보다 어쩌면 더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바로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 핵폐기물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처치곤란인 쓰레기죠. 이걸 땅에 묻으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우리 동네에는 안 돼 하는 국민들의 반대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재처리 기술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서운 핵폐기물을 다시 가공해서 새로운 핵연료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의 주방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세계 최고의 빵을 굽는 빵질입니다. 그런데 빵을 굽고 남은 딱딱한 빵 부스러기 핵폐기물을 우리는 그냥 땅에 묻고 있어요.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주방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처리 기술은 이 빵 부스러기를 가져다가 다시 깨끗한 밀가루로 만들어내는 마법의 기계와 같습니다. 핵폐기물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핵연료를 수백 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처리 과정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희는 절대 하지 마 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놨던 거죠. 우리 차관님이 미국에게 이제 쇠사슬 좀 풀어주세요. 우리 스스로 밀가루 만들고 쓰레기 재활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이 에너지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절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갈등 지점을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외교부 발표와 미국 국무부 발표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 이게 진짜 섬뜩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희망 고문, 조속히 가동. 우리 외교부는 회담 직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원자력, 조선, 핵 추진 잠수함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고, 미국 부장관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속히 가동이라니 이제 정말 핵잠도 만들고 재처리도 시작하겠구나. 미국이 드디어 우리의 수원을 풀어주는구나. 외교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끝.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자력, 핵잠, 재처리 이 핵심 키워드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공동 설명자료 논의했다.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 부장관님은 우리 차관님 앞에서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논의합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담장을 나서는 순간 자기 비서에게는 오늘 회의 내용 그냥 동맹 강화라고만 대충 써. 짬, 재처리?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넣지 마. 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말은 정서적 위로를 주지만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미국은 공식 문서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공개적인 약속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냉정한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분노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협의체 가동이라는 희망을 들었지만 미국은 침묵이라는 현실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동맹 현대화일까요? 아니면 주권 굴종의 시작일까요? 자, 미국은 왜 우리에게 핵잠이라는 선물을 주는 척하면서 공식 문서에는 싹 빼버리는 이 양면적인 전략을 쓰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1점 NPT라는 철벽 뒤에 숨은 세계 경찰의 딜레마. 미국은 자신들이 만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국제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만약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핵잠 보유 오케이, 핵연료 재처리 오케이 라고 발표하는 순간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NPT가 무너졌다 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란은 우리도 한다 고 외칠 것이고, 북한은 봐라 결국 미국이 이중잣대를 쓴다 면서 더 도발할 겁니다. 미국은 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알았어, 줄게. 근데 조용히 진행하자. 티 내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협력의 문을 열어주되 공식적으로는 NPT 체제를 지키는 척하는 위선적인 전략인 거죠. 이들은 한국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세계 질서 통제력을 잃는 것은 더 싫은 겁니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핵 주권 볼모 전략. 이게 가장 치명적인 추론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동맹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지렛대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 지렛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한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핵잠 기술과 핵연료 주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핵연료까지 스스로 만들고 핵잠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핵잠도 있고 에너지 자립도 됐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 문서에서 뺀 채 협의라는 미끼만 던져놓는 겁니다. 너희가 중국 문제에서 우리의 편에 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핵잠 기술을 조금씩 풀어줄게. 하지만 딴 생각하면 이 실무 협의체는 언제든 해체될 수 있어.
이런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 자체를 미국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빅픽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핵잠을 얻는 대신 외교적 자유를 팔아넘기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조선 산업의 돈 계산. 외교는 결국 돈입니다. 미국은 핵연료 판매와 원자력 기술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핵연료를 스스로 농축하고 재처리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벌어왔던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공식 발표에서 재처리 문제를 뺐다는 것은 미국 내 산업계에 거대한 로비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외교 문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잠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잠 건조를 허락하더라도 아마도 핵연료가 들어가는 핵 반응로 기술은 절대 안 줄 겁니다. 대신 선체 건조나 조립 같은 하청만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조선소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얻겠지만 결국 미국 기술의 조립 공장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씁쓸한 미래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복잡한 외교적, 정치적 움직임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야말로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격렬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연료를 재활용해서 쓰니 발전 비용도 절감될 수 있거든요. 당장의 전기 요금이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겠지만 미래의 에너지 안보는 확실히 탄탄해집니다. 마치 집에서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처리 기술, 그거 위험하지 않아? 환경 재앙 오면 누가 책임질 건데? 돈 조금 아끼려다가 대형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가 얽히면서 이 재처리 기술 도입을 놓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공론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어요?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당장 우리의 안보 수준은 레벨업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잡는 대잠 능력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도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이 안보는 미국 의존형 안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핵연료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핵잠을 움직일 핵심 동력을 영원히 미국에게서 사와야 합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를 가졌는데 기름통 열쇠는 남이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남이 기름을 안 넣어주면 스포츠카는 그냥 멋진 장식품일 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외교 정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미국은 조용히 핵연료 공급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안보가 미국의 정치적 변덕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는 겁니다. 뉴스 기사에 조선 협의체도 포함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군사 협력을 넘어선 경제 산업 협력임을 보여줍니다. 핵잠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가 직접 건조하게 된다면 침체된 조선 산업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일자리가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단순 조립 공장 역할만 맡게 된다면 핵잠 건조로 인한 고부가 가치 이익은 대부분 미국에 돌아가고 우리는 낮은 마진의 노동 집약적인 일만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히 미국 조선 산업의 서브 컨트랙터로 남을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한미 차관 회담 기사에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봤습니다. 핵잠수함, 핵연료 재처리라는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드디어 실무협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사실. 미국이 이 핵심 내용을 공식 문서에서 싹 지워버림으로써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과 통제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냉정한 선언을 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동시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미국에게 덜 의존하는 완전한 주권을 포기하고 즉각적인 최강의 군사 안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핵잠수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에너지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시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은 전 세계를 향한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의 외교는 이 침묵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외줄타기 고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을 믿고 일단 기술을 받아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이건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다.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여론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